명인이라고 공인된 남도 음식 요리사는 모두 13명에 불과한데요. 내일부터 이들이 펼치는 각양각색의 요리가 전남 목포에서 펼쳐집니다. 명인들의 남도 음식의 깊이 서희령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때 바다와 육지의 가교였던 전남 나주 영산포. 신안 흑산도 등지에서 잡아 배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효돼 삭힌 홍어가 탄생했습니다. 삶은 돼지고기와 묵은지를 곁들인 홍어 삼합을 포함해 묵과 물회 등 13가지 음식이 명인의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나서고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찾아와 비법을 배워갈 만큼 맛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쿠키 같은 것에도 다양하게 홍어를 활용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울러갈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저는 만들고 싶어요. 새를 수놓고 파프리카로 색을 내 다채로운 색감의 고소한 맛이 일품인 깨강정. 일일이 수작업으로 껍질을 벗긴 깨에 파프리카 가루를 섞어 말면 이렇게 오색 깨강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할머니 세대의 맛을 좋아하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이른바 할메니얼 K-디저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밥알숙 인절미, 양파와 낙지를 접목한 전통장, 퓨전 문어 요리, 죽은 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버섯을 섞어 만든 복령떡, 화려한 태백용 정과 등 명인들이 빚어낸 남도 음식은 맛과 색 모두 깊이 있다는 평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무슨 우리가 드라마를 보던 영화를 보던 희노애락인 게 있잖아요. 그 남도 음식에는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최소 5단계가 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선정된 남도 음식 명인은 지금까지 13명. 이들의 손맛은 목포에서 열리는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에서 내일부터 사흘 동안 식객들에게 선보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세계를 붙잡은 맛 K푸드의 원류, 남도 미식 기획 보도 이어갑니다. 전통 남도 음식 보존과 계승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전라남도는 남도 음식 명인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단 13명이 지정됐는데요. 높은 명예만큼 까다로운 남도 음식 명인의 조건을 안준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남도 음식 명인이 된 69살의 주금순 씨. 지난 1994년 열린 제1회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를 시작으로 10차례 대회에 참가한 끝에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 무안의 특산물인 양파와 낙지를 특기인 전통 장담그기에 접목한 결과입니다. 엄청 치열하고 공정한 심사와 또 거치고 능력을 거치고 해서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만이 이제 주는 거예요. 명인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묵묵히 오랜 전통을 지키며 차별화된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한 남도 음식 명인 제도. 실제 명인들은 제도를 통해 큰 직업적 자긍심을 느끼게 됐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숨어서 뒤에서 요리를 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나가서 내 솜씨 자랑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 2013년 첫 선정 이후 지금까지 단 13명만이 지정될 만큼 조건도 까다로운 남도 음식 명인. 전남에 거주하는 것은 물론 5차례 이상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 내 대회에 참여해야 하고 수상 경력 역시 필수입니다. 요건을 갖춰 지자체의 추천을 받더라도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등을 통과한 소수만이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에서 개최되는 지정식에서 명인패를 받게 됩니다. 네, 남도 명인들께서는 지역 고유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 음식을 연구하고 남도 음식 대중화에 힘쓰고 계십니다. 선발된 명인들의 대표 역할 중 하나는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마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전시 음식을 제출하는 것. 이와 함께 올해 축제에선 명인과 함께하는 맛 투어와 요리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는 27일 목포에서 열리는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를 앞두고 남도 미식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옛부터 쌀이 많이 나던 한평에서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 절구로 직접 찧어 만든 떡을 내놓곤 했는데요. 추억 속 밥알숙 인절미를 직접 되살려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무하자 명인을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은은한 쑥향이 피어나는 한평의 한 공방.
재료를 능숙한 손놀림으로 쪄내자 금세 쫄깃한 밥알숙 인절미가 완성됩니다. 쌀알의 형태를 살려 톡톡 씹히는 식감이 특징인데 집에서 대대로 이어져 온 추억의 간식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옛날에는 방학 기계가 없어서 통쌀로 떡을 쳤어요. 쳤는데 그때 맛이 어렸지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쌀 씹힌 맛. 명인이 되살린 떡의 비법은 가루쌀과 찐쌀이 모두 들어간다는 점. 가루쌀로 쫀득함을 살리고 찐쌀로는 식감을 살렸습니다. 조리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가루쌀을 먼저 찢다가 일정 시간 뒤 찐쌀을 넣고 쌀알 형태의 3분의 1이 남았을 때 비로소 떡이 완성됩니다. 옛부터 쌀이 많이 나던 한평에서 가장 흔하게 먹던 간식인 만큼 추억을 찾는 이들에게는 물론 최근에는 건강식으로도 다양한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한 식품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간식으로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밥알이 또 씹히다 보니까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밥알숙 인절미를 복원하기 위해 황금 비율 등을 연구하고 지켜온 시간만 70여 년. 임 씨는 이를 인정받아 지난 2016년 남도 음식 명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떡도 너무 좋아해요. 외국 사람들도요. 아, 뭐가 입에서 씹힌다. 아이고, 이건 우리 한평쌀이요. 그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의 남도 음식을 널리 알리겠다는 또 다른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세계를 붙잡은 맛 K푸드의 원류, 남도 미식 순서입니다. 옛부터 포구가 발달했던 나주는 오가는 배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어를 접해 지금은 삭힌 홍어의 고장으로 불리는데요. 이 홍어를 잡채부터 떡, 식혜까지 다양한 요리법으로 풀어내 미슐랭 셰프들까지 그 비법을 배우러 찾아왔다는 천수봉 명인을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고려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바다와 육지의 가교였던 나주 영산포. 당시 신안에서 홍어를 배에 싣고 나주 영산포로 오는 사이 발효가 이뤄지며 삭힌 홍어가 탄생했습니다. 옛 영산포구가 있던 자리에 생긴 홍어의 거리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가게마다 전국으로 나갈 물량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바다를 접지 않는 충청북도는 아예 홍어의 홍자도 모르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홍어를 그분들이 더 찾아요. 건강식품이고 그 기호품으로 많이 찾아요. 이제는 전국에서 찾는 별미가 된 전남 홍어. 그중에서도 명인의 홍어 요리가 특별한 이유는 호불호를 넘어서기 위한 도전에 있습니다. 실제 지난 남도 음식 축제에선 홍어만으로 13가지 음식을 선보여 대상을 수상했고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찾아와 비법을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홍어를 말려서 잡채도 했고 홍어 물회도 해요. 나주가 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어 물회도 하고 홍어 껍질로 묵도 만들어요. 전남 지역에선 여전히 상가와 잔치 같은 희비가 엇갈리는 대소사마다 함께하는 홍어. 이처럼 귀한 음식을 모두와 나누고 싶은 명인의 뜻이 담긴 주방에선 특유의 코를 찌르는 홍어 향이 사라지는 날이 없습니다.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뭐 쿠키 같은 것에도 다양하게 홍어를 활용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저는 만들고 싶어요. 전라남도는 지난 4월부터 홍어 식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나서는 등 남도 홍어를 알리기 위한 홍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는 27일 목포에서 열리는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를 앞두고 남도 미식 기획 보도 이어갑니다. 복령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남에서 주로 먹던 떡 가운데 하나인데요. 진도에서 이 복령떡을 60년 가까이 만들면서 명인의 반열에 오르고 한평생 떡 만들기에 열중해온 김영숙 명인을 만나봤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여 년 전 대전에서 진도로 시집온 김영숙 씨. 풍습도 환경도 달라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시댁에서 배운 복령떡이 김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정성스레 떡을 대접하다 보니 30년 만에 지금의 회사까지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음식 만드는 것을 원래 좋아하기도 했는데 이제 집에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음식을 잘 이쁘게 담는 법이나 맛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죽은 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버섯인 복령과 맵쌀,
벌꿀을 가지고 단아한 모양의 떡을 만들어 대한민국 식품명인 53호에 오른 김영숙 씨. 남다른 정성과 재주를 인정받아 남도 음식 명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도 특산품인 구기자와 울금 등의 재료로 두텁떡과 구름떡, 찹쌀떡 등 새로운 시도를 해내기도 했습니다. 한평생 떡을 만들어 온 기술을 활용해 굳지 않는 떡 제조법을 고안해내면서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떡을 생쌀을 빻아서 반죽을 해갖고 만들어서 찐 것이 송편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하죠. 떡을 다 쪄갖고 기계에다 넣어서 손으로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시집와 두 번째 고향이 된 남도의 음식 문화를 이어온 김영숙 명인. 후배 양성과 사회 환원에도 앞장서기 위해 오늘도 떡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제가 명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지난 세월들이 좀 서럽기도 해요.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장성에는 제철 채소와 갖은 양념을 버무린 뒤 순수하게 발효만으로 완성하는 집장이 있습니다. 유산균이 풍부해 배앓이에도 좋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쌈장 대용으로도 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사라져가는 집장을 이어가는 김봉아 명인의 조리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집장 만들기가 한창인 장성의 한 전통식품 연구소. 콤콤한 냄새와 함께 등장한 쌀죽은 20일의 발효를 막 마쳤습니다. 국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쭉 떨어진 것이 아니라 냄새를 잡기 위해 메주가루를 넣고 가지와 고추잎 등 5가지 야채와 양념을 잘 버무려 다시 일주일을 기다리면 고추장도 된장도 아닌 모습에 이름도 생소한 집장이 완성됩니다. 새콤달콤하면서도 야채즙의 깊은 맛이나 그대로 밥 반찬으로 먹거나 고기 먹을 때 쌈장 대용으로 딱입니다. 김봉화 명인은 지난 1996년 화려한 패백 음식 일색이던 전통 음식 경연대회에 홀로 집밥을 주제로 집장을 선보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발효 음식만 꾸준히 했습니다. 7, 8년을 한 번도 다른 음식으로 바꿔보질 않고 발효 음식 쪽으로 해서 성공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곳 피람 서원에서 먹던 집장조리법이 마을로 퍼져나가며 지금의 장성 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중기 호남 대표 유학자였던 김인후 선생이 공부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찾던 집장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끓이지 않고 이렇게 발효만 시키기 때문에 훨씬 많은 유산균이랄지 또는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균들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채소가 들어가 채장, 두엄에 넣어 발효시키던 모습에서 두엄장으로 불리기도 하는 집장. 된장, 간장이 봄이면 똑 떨어지는 집들이 많았던 옛 시절. 떨어진 재료를 보강하기 위해 제철 재료를 써 영양은 물론 새로운 맛까지 챙겼던 조상들의 슬기가 담긴 남도 음식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남도 미식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예부터 돌문어가 많이 잡히던 여수에선 돌상이나 홀례상, 제사상 같은 특별한 자리마다 문어 요리가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퓨전 문어 요리로 남도 음식의 명맥을 잇고 있는 정선심 명인을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 여수의 한 수산시장. 배 안 가득 갓 잡아온 싱싱한 문어들이 손님을 기다립니다. 이곳 여수의 특산물 돌문어입니다. 요즘 제철을 맞아 맛과 영양이 가장 풍부해 보양죽, 숙회 등으로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어는 옛부터 여수에서 열리는 잔치상마다 빠지지 않고 올라올 만큼 지역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음식. 이 같은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30년째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정선심 명인의 하루는 늘 시장에서 질 좋은 문어를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절며서 이렇게 나눴다가 이렇게 숙성도 시켜보고 또 아니면 바로 해서 또 널어도 보고 건조기에 널어도 보고 옥상에다가 햇볕에다가 말려도 보고. 명인의 대표 요리 문어강정도 삶기만 하던 전통 잔치 음식 피문어찜을 현대식 양념을 더해 재해석해 개발했습니다. 살아있는 문어를 소금으로 손질해낸 뒤 매실을 넣고 7분가량 삶아냅니다. 이후 문어를 바람에 말려주는데
수분이 날아가 양념이 속까지 고루 배어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큼직하게 썰어 직접 담근 조선 간장에 졸여내면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이 일품인 퓨전 문어 강정이 완성됩니다. 문어 다리로 꽃을 피워낸 문어우림, 정교한 기술로 새겨낸 문어봉황도 명인을 통해 명맥을 겨우 잇게 됐습니다. 요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맛이 나요? 이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좀 뿌듯하죠. 아, 그래도 나를 알아주고 그래도 요리를 누가 관심 있어서 하려고 하는구나. 향토 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정선신 명인은 후학양성을 위한 전수 체험관을 만들겠다는 꿈도 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할메니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할머니 세대의 취향을 즐기는 젊은 층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특히 약과 등 전통 간식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도미식 기획보도, 오늘은 다채로운 색감으로 눈까지 즐거워지는 K-디저트의 세계를 김영란 명인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곱게 간 흰깨를 꿀로 반죽해 만든 깨다식. 치자와 비트, 새싹보리로 색을 내고 다시 그 위에 쌀가루로 꽃을 피워냈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수놓은 들깨강정과 사군자를 올린 흑임자 다식도 화려함이 일품. 그중에서도 김영란 명인의 주특기는 지역 특산물 파프리카로 색을 낸 깨강정입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껍질을 벗긴 깨에 파프리카 가루를 섞어 말면 이렇게 오색 깨강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강정용 깨는 일반 깨보다 윤기 나고 알이 커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틀에 넣어 모양을 낸 강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썰어내는 것도 명인의 비법. 딱 만져보면 알아요. 이거 썰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골든타임을 딱 맞춰서 제가 썰이니까 썰일 때 힘이 덜 들고 드시는 분은 단단하니 맛있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중 우연히 찾은 한 센터의 향토 음식반을 통해 숨은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미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해 파프리카 김치, 파프리카 육포 등 특허까지 지닌 어엿한 향토 음식 연구가가 됐습니다. 예술인 거예요. 이거는 음식 이전의 예술이구나 하는 걸 느껴서 그때부터 그 음식을 만들어서 예쁘게 디피를 해서 접시에다 놓으면 제 자신이 황홀한 거예요. 2016년 남도 음식 경연대회 대상을 거쳐 새 출발 20년 만인 지난해 얻게 된 명인의 칭호. 이제 명인은 K-디저트 전도사로 더 멋진 도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당근과 도라지 같은 평범한 채소로 순식간에 식탁 위를 위에 탐스러운 꽃밭을 그려내는 명인이 있습니다. 남도미식 기획보도, 화려하고 풍성했던 그 시절 패백 음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이경의 명인을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명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능소와 꽃밭. 당근을 오려 만들었는데 작품마다 멋을 더해주는 감초 역할을 합니다. 제주 금귤을 설탕에 졸여 만든 정과. 쫄깃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낑깡 정과 같은 건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구절판도 명인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 말린 딸기 등 명인만의 재료들로 절묘한 어울림을 선사하는데 향토 음식을 현대에 맞춰 발전시킨 겁니다. 꼭 아주 오래된 것에만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퓨전이랄까? 그러니까 좀 새로운 시도들을. 집안에 경사를 두고 전국에서 명인의 솜씨를 찾던 시절 전을 부치다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식장에서 패백실이 사라지고 돌잔치도 간소해지며 오히려 힘들었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합니다. 따느니 그저 인사할 정도로만 해갖고 가시니까 전설로만 남게 생겼어요. 이런 혼례 음식이. 그래서 좀 서운하기는 서운합니다만은 일도 늦고 세월도 늦고 저도 늙어요. 여둔을 앞둔 명인은 조금은 천천히 잊히길 바라며 오늘도 작은 공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